네,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진행되는데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8시부터 약 20분 정도 지금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로 이 아침에서 시청자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미증시 마감 시황과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의 대응 전략, 그리고 이제 저녁에 미증시 대응할 만한 해외 주식 관련 유망 종목 제시인데요. 네, 이런 내용들 중에 먼저 이제 미증시 마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네, 스마트폰에서 지금 카메라를 켜시고 여기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이야기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그리고 20포인트에 대한 자료와 내용들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너튜브에서도 팍스경제증권TV, 팍스경제증권TV를 검색하시면 네, 바로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도 먼저 한다라고 하면 저는 위즈 인베스트먼트에서 해외 선물 딜러로 활동했었고요. 네, 현재는 H홀딩스 해외 선물 딜링룸 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팍스 경제 TV에서 지금 해외 주식 및 해외 선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 지금 마감 브리핑 간단하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36%로 34,930점93에 지금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4,762.58, 플러스 0.7% 상승한 14,762.58에 마감했고요. 네, S&P 같은 경우도 이제 죄송합니다. 자, 지금 수정이 안 됐는데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4,400.64에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먼저 지금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다우 빼고는 이제 나머지 움직임 나스닥의 이제 기술주의 이제 상승을 지금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네, 특히나 이제 어제자 마감 시황에서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먼저 보실 내용 중에 하나는 어제자 일단은 이번 주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크게 있었죠.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지금 뭐 테슬라 실적 발표가 계속 지금 이어져 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맵 자체를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어제자 일단은 먼저 시장치를 이제 크게 웃도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던 구글, 알파벳이죠. 구글. 주가는 지금 현재 3%나 지금 급등해준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죠. 네, 일단 광고 매출이 일단 지난해보다 약 69%나 이제 급등을 해줬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보잉 여러분들 아시죠? 보잉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7분기 만에 순이익으로 이제 전환으로 성공을 하면서 4.2%나 지금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네,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코로나 매출 전망치를 상향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3%나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빅테크 기업에서 가장 눈에 띄게 이제 하락폭을 보여줬었죠. 네, 애플 주가는 일단은 팀쿡 최고 경영자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아이폰은 물론 지금 아이패드 판매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주가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22%로 이제 하락해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애플 역시도 그 전일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아이폰 판매량이 이제 전년 대비 이제 50%나 이제 급증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 외에도 지금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어제 FOMC 회의가 이제 결과 발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회의 결과에 따른 지금 내용 자체를 조금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목표를 향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이제 다만 고용이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델타 변이가 이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뭐 이제 학교나 이제 뭐 직장 출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영향을 끼칠 부분이 이제 좀 적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3번, 4번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를 현행 지금 제로로 연 0.00%에서 0.02% 수준으로 지금 아직도 똑같이 동결을 해주고 있고요. 네, 테이퍼링 착수 시점은 결론적으로는 경제 지표에 달렸다. 여기서 지금 가장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고용이 미흡하고 있으니까 경제 지표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전에 있었던 완화적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FOMC 회의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파월은 사실상 지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파월 의장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을 얘기를 지금 꺼낼 수가 없겠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할 거예요. 옐런 재무장관 자체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다가 시장에 큰 충격이 오다 보니까 섣부르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구나. 자기 말 한마디에 크게 시장 자체가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파월 역시도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의 퇴짜를 바로 시작하겠다. 아니면 금리를 바로 올리겠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계속 지금처럼 동결을 할 거냐, 유지를 할 거냐,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뭘 건드려서 바로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이달 말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이제 동요를 할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줄 부분이겠죠. 그래서 항상 FOMC 회의 결과는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의 의견 자체는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달까지는 7월 말까지는 여기까지는 인정하겠어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다음 달부터는 사실상 이제 조금 더 테이퍼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하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밝히지 않을까. 페드에서도 이제 그동안 항상 올해 계속 초부터 계속 끝까지 밀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달 언제 중순서부터 보통 이제 이전에도 과거랑 비교해봤을 때 한 7개월 전에 내용 자체에서 이제 진입하기 전에 설명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 이제 내년 봄이나 여름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을 이제 좀 미리 밝히겠죠. 시장과 긴밀하게 대화를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조금 더 미리 알려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코멘트를 달고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테이퍼링 그리고 지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했었을 때 시장 자체가 이제 해석하는 게 지금 이번 올해는 타이밍별로 계속 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준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똑같은 완화적인 태도를 했지만 어느 날은 시장 자체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네 실망을 하고 어떤 날은 똑같이 계속 해주네 결론적으로는 아직 계속 금리 동결이고 테이퍼링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자리값을 가져간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시장의 해석, 기농지표도 그렇고 FOMC 회의 결과도 그렇고 이제 시장의 해석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게 그럼 나스닥의 이제 움직임 자체를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땠냐, 나스닥의 움직임 자체가 어땠냐라고 봐주신다라고 하면 어제차는 이제 주가가 이제 시초가 때, 저녁 10시 반 시초가 때 이제 좀 많이 밀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일단은,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5분봉으로 일단 보면서 어제 거래량 지금 터져주는 이 시간대 보이시죠? 그래서 어제차 보시면, 미증시 시작하는 10시 반 시작 지점서부터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증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밀려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리는 모습으로 이제 넘어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증시 자체가 이런 밀리는 타이밍에서 어떻게 보면 파월 도와줘 하면서 어떻게 보면 FOMC 회의 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결과도 똑같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들어 올려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반대 결과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차트에서 오히려 FOMC 회의 발표 결과에 실망을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방향성이 반대였었겠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방향성과 좀 반대의 움직임으로 만약 이제 주가가 너무 고점이고 상승폭이 너무 이제 날카롭게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을 때 사실상 그 부분에서 계속 똑같이 완화적 태도를 유지하네. 결과 기대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려놨지만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상황.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 확산 우려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와 지금 홍콩 증시의 이제 급락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좀 소화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증시 이제 열렸던 시간 자체에서는 이만한 낙폭 자체를 크게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고점 라인대를 지켜줬었는데 사실 어제자 증시 해석은 약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날에도 이제 엄청난 충격을 줬었어요. 요즘 증시 자체의 이제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봉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화요일 날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일단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이미 너무 과열 구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화요일 자체에서의 이 낙폭 자체를 여러분들 지금 선물을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전날에 27일 날 선물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해가 많이 되실 부분입니다. 일단 화요일 날 이제 저녁에 거의 원웨이 낙폭으로 12,000, 지금 15,128포인트 부근 고점에서부터 770까지 낙폭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계약 기준으로 내가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냥 쭉 끌고 갔다 저점까지 그냥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 끌고 갔다라고 하면 약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이에요. 언제까지? 지금 10시 반부터 새벽 2시 딱 3시간 동안 한계약 기준으로 엄청난 낙폭인 겁니다. 이게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구간대에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제가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일봉상 그리고 얘기를 이제 계속 많이 드렸었던 부분 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쪽 구간대에서 결론적으로는 과열 구간이 지금 접어든 상태에서 재차 다시 한번 이 앞에 고점 피크가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자체에서 이제 과열 구간을 이제 크게 가져가지고 있는 나스닥 움직임인데 여기 자체 움직임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재차 그려왔지만 사실상 이전의 고점보다는 높이 자체가 이제 낮으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죠. 다이버전스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제가 이제 30몇 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자체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고점을 들어 올리는 힘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날은 한 템포 쉬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한 템포 쉰다라는 거는 횡보 흐름으로 큰 주가의 변동성이 없던가 아니면 사실상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컸죠.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기대감을 갖고 무조건 상승 랠리를 보면서 대응했던 분들은 아마 이제 큰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실적 발표, 빅테크 3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아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저점 대비 이제 새벽 시간대 반등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저점 대비 700포인트에서 15,000대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이때의 낙폭 자체는 굉장히 이제 10시 반부터 새벽 때까지의 낙폭 자체는 굉장히 매서웠다. 이거는 대응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조금 길게 가져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제자 증시의 상승을 보여줬죠. 결론적으로 양봉으로 마감해준 모습, 나스닥 양봉으로 마감해준 모습과 더불어서 사실상 이제 구글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자체도 지금 매출 자체가 급등해주는 모습. 모든 지금 빅테크 기업 자체가 지금 매출 자체가 지금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매출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급등.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체다가 다 호실적, 테슬라까지도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퀄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기업들도 호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나스닥 이제 주가 상승의 지금 부분을 이제 가져오긴 했었는데, 네, 그러면 오늘자 국내 증시의 이제 여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움직임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일단 제가 기본 세팅을 하고 있는 차트 흐름인데요. 일단 국내 증시
일봉상 지금 움직임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 현황으로 지금 보시면서 일단 코스피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움직임 자체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 압력이 너무 컸어요. 사실상 전날에 이제 뭐 미증시의 이제 호재나 이런 부분들로 보면서 뭐 갭상승이나 아니면 이제 악재 터지면서 갭하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진 모습인데 사실상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일봉상 지금 체크를 해보시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사실상 이쪽 구간대에서 수렴 형태로 넘어가는 모습이죠. 수렴 형태로 넘어가는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 위에 고점에서 지금 추세 라인대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저점 라인대에서 이제 추세 라인대를 이렇게 그려보면 결론적으로는 파동의 움직임이 커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커졌다가 점점 이 끝에 점 사이로 이제 소멸해 나가는 느낌이 들고 있죠. 소멸성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각 수렴 형태예요. 이제 수렴의 5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이제 레귤러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삼각 수렴 형태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만간의 추세를 발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거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3200대를 깨져주면서 다시금 3150선까지도 낙폭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재차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시다,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다, 이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참여하셔서, 저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궁금한 질문, 그리고 이런 수렴 형태, 방송과 같이 이제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대도 이제 조만간 가질 테니까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나 이런 부분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수렴 형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확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실상 이탈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이 추세, 아래를 깨고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하락 추세, 위를 깨고 넘어가면 상승 추세,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추세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하자가 좋아요. 지금 상승과 하락 모멘텀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죠. 피크아웃 우려도 있고요. 소실적 발표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홍콩 증시나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켜봤었을 때 오늘자는 일단은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오늘자는 그래도 갭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상승폭을 조금 더 크게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 자체는 굉장히 얕을 수 있어요. 크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고요. 약간 갭을 띄워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발표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불어서 이제 지켜봤었을 때는 지수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갈 만한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자체는 상승 흐름을 가져갈 거고 오늘 아무리 올라도 3260선까지는 올라가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맥시멈 자체는 3250선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가 1080까지 상승폭을 키워간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060짜리가, 이제, 고점 피크를 찍고 나서 지금, 낙폭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어요. 이 정도까지 이제 낙폭 자체를 좀 예상하지 못하고, 주황색 선인 이 중심감 라인대를 유지하면서 이제 넘어가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데드크로스 시점까지 나와주면서, 한동안 이제 코스닥 자체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상승폭을 크게 키워가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지금보다 조금 더 밀리던가 아니면 이 구간값을 지금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자 역시 사실상 지금 1035포인트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 자체는. 올해 이제 코스피 자체는 이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인데 코스닥 자체는 일단은 1044 부분까지 이제 상승 여력까지만 남아있고 오히려 더 지금보다도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번 주 자체는 사실상 이제 횡보 또는 하락으로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단 선물 차트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차트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봉상 차트로 일단 먼저 지켜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구간대에서 놀고 있어요. 자,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중심값 기준으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 지수 자체가 아래에 있죠. 이 주황색 선 아래에 있죠. 위에 있으면 결론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심값 아래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 흐름인 거예요.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물지수 자체도 오늘 약간 갭상승을 뛸 수 있다. 코스피 200 지수로 지금 가져가니까 그래서 상승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431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일단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마지매매 포인트를 분봉상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기술적 지표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타점 자체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조금 더 지금 말 못했던 자 해주시는 이제 지난번과 똑같이 이제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다른 지금 부분도 이제 가져왔었는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요. 이제 기대 수명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늘어난다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수명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이나 이런 암 수술 같은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지금과 같이 이제 기대 수명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될수록 사실상 이제 몸의 장기나 일부분 자체가 사실상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이제 들면서. 거기서 일단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심장이에요. 심장의 기능 자체가, 노쇠되면서 사실상, 기름기가 끼고,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동맥경화나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이제 판막,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압력 자체를 평생 받아왔기 때문에, 강한 압력을 심장 자체가 이제 펌프질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생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집중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유망주를 왜 가져왔냐?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이에요. 이 인공 판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가 굉장히 앞으로도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매출 자체나 향후 EPS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기업이라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자체도 이제 고점 피크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사라가 아니고 좋은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꾸준히 가지고 몇 년 그런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몇 년 들고 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칼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당신의 계장 전략 2부를 책임질 빅터 전문가입니다. 무더위 속에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목요일 한번 찾아뵈면서 좋은 종목들로 찾아뵀었는데 이번 주 또한 한번 장 시작 전에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흐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전일 미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호실적의 이제 실적 시즌이죠. 네, 미국의 강력한 실적 시즌이 발표되면서 S&P 500 지수의 3분의 1 이상이 발표를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FOMC가 간밤에 있었는데요. 이 회의 결과 발표 후에는 약간의 혼조세로 다우지수와 S&P는 하락 마감, 나스닥 지수는 강박 수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세인데요.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연일 1,9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감이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죠. 또 뒤쪽에서 이제 동시효과 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 발표가 좀 이제 감소했어요. 네, 재고량이 좀 줄어가지고 이 WTI 국제 원유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 이제 이후 바라봐야 될 미국 시장은 8월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 네, 8월달에 있을 FOMC가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기존의 노란 톡방 우리 하단에 보이는 티커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번 달 FOMC는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장중에 변동성은 있겠다.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어제 야간 방송, 직장인분들은 국내 주식하기 굉장히 버겁잖아요. 네, 직장에서 이제 눈치도 봐가면서 네, 주식을 거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야간에 미국 주식과 미국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가 어제 이번 주부터 야간에 교육 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고요. 하반기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와 관련돼서 조금만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왜? 미국 시장의 실적 시즌이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 주식은 또 어떠한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FOMC 회의는 이전과 역시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귀에 닿도록 이제 익히 들으신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테이퍼링 축소를 위한 자산 매입 축소를 위한 목표치의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평가해서 판단한 이후에 8월달 잭슨홀 미팅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개시할 발표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단기 자금 시장으로의 안전장치로 상시 레포 시장. 당장 동시효과가 시작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연준의 패드 펀드 마켓이 있다면 이제 마이너급인 레포 마켓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을 상시 운영하면서 스탠딩 레포를 도입했습니다. SRF라고도 하죠. 예, 하지만 지금은 영래포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계속되다 보니까 뭔가 미국 시장이든 국내 주식 시장이든 상승세가 극대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런 자금 유입이 채권 시장으로 조금 흘러 들어가고 있으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인가?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왜? 버블이라는 버블론도 있고요. 부정론자들이 이제 속속히 외신 보도를 통해서 주식시장은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차이가 온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정답은 없죠. 저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좋은 종목과 좋은 트렌드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 장중의 그런 모습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반응 리스폰을 빨리 드리는 거죠. 네, 오늘 장중에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전장에는 이런
섹터들이 강세였다, 이런 업종들이 강세였다라는 것들을 여지없이 제가 노란톡방에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국내 시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국내 시장은 전일 이제 3,232포인트, 그죠? 이걸로 볼까요? 전일 코스피 종합지수는 3,232포인트를 지키면서 3,2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봉이고요.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상 보시면 자, 상당히 뭔가 고점에 대한 패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고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려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델타 변이, 그죠? 델타 변이 플러스 람다 변이까지, 람다 변이까지 유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에. 그로 인한 이제 방역 강화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대로라면 아무래도 2,000명 이상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까지 이미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동 소요가 많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비수도권으로 많이들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요. 휴가철 휴가를 보내러 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에 따라서 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역 당국이 더 강화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방역 완화가 돼야 그래야 경기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한 패시브 자금이 우리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얘기. 중국 한번 볼게요. 자, 상해 신천 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 종합지수하고요. 상해 종합지수인데요. 연일 3거래일 내내, 3거래일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죠. 월화수목,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월, 화, 수, 이번 주 월화수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지난해부터 이미 엔스그룹 IPO와 알리바바를 탄압을 했었어요. 중국 당국이 직접 규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민간기관을 중국 당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규제가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이제 디디추싱이 뉴욕 거래소에 ADR 상장을 했었는데,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손정희 CEO, 소프트뱅크의 CEO인 손정희 씨가 4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맞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시 못하죠. 그리고 또한 중국은 이제 철강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덤핑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3분기 때부터 약 한 10%에서 25% 정도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하나 겹쳐버리는 게 EU에서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굴뚝주들, 철강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분기까지의 실적은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2분기까지 6월 전까지는 이 철강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죠? 알루미늄 포함해가지고 철, 납 다 상승했었습니다. 둘이 여지 할 것 없이, 그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철강주들도 반등을 할 수 있겠으나, 이런 중국과 EU의 관세 우려 때문에 그런 실망감에 매물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 잠시 뒤에서 종목들 한번 직접 컨택하면서 한번 주가의 가격, 프라이스가 박앤세일 구간에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난해합니다.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금리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또 뭐예요? 채권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요? 외인이랑 기관들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은 그냥 들고 있고, 최근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외인들이 연일
최근 한 달간에 하루 빼고 다 매도세를,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 3, 4분기는 좀 루즈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저희 외화거래 하면 돼요. 예. 해외 시장, 네, 해외 시장을 노려서 지금 달러 가치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92 달러 인덱스 자체가 92불 정도를 오가고 있는데요, 그죠? 한번 볼게요. 달러 지수 92불을 오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굳이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다만 들고 있던 포지션들은 물론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우스로 미국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야간에 우리 교육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직장인분들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야간에 또 실시간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무료 교육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특별히 이쪽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궁금증 해소 방안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월 캘린더 한번 가져볼게요.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월 캘린더인데요. 아직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오늘이죠? 마스터카드. 오늘 야간에 마스터카드랑 핀터레스트,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엑손모빌이랑 캐터필러 이런 굴뚝주들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다수 남아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남아있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잠정 실적치는 좋게 나왔어요. 일단 좋게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CEO가 부재한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연일 외인들과 기관들의 순매도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주들이 사실상 지금 아직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등해주는 기미는 보여줬으나 아직까지 반도체 빅사이클이 다가오진 않았다. 이와 관련돼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이 있으자면 8만원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8만원 마디가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LG 이노텍 있습니다. 자, LG 이노텍 최근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죠. 어제까지 3% 이상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실적 발표 잠정치를 보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조금은 줄어들었네요. 전분기 1분기에 비해서 절반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감소세 차익 매물이 나온 것입니다는 이제 주식시장 오늘 개장하면서 또 직접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LG전자 발표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실적 발표 뚜껑 까봐야 아는 것이죠. 예. 이와 관련돼서도 LG전자 요즘에 전장부품 마그나 합작 이후의 소식과 그리고 가전제품을 지속적으로 밀고 있고 LG 휴대폰 사업 부문을 포기하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G그룹에서 따로 모빌리티 사업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 솔루션 쪽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투자 지분을 가져가면서 확보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경영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LG전자 지금 동시효과 체결 강도는 약 1% 이상 상승 출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을 봐야 될 것은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LG그룹이죠. 0.6% 이상 강보합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도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한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저는 LG화학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 라인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혹시? 자,
파란색 하단, 강력한 지지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라인은 한번 무너진 상태인데, 마지막 두 번째 라인이자, 240일 생명선이에요, 이게. 240일 생명선인데요. 이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다. 예. 여기를 깬다면 좀 위험한 침체 국면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직은, 모르죠. 오늘 실적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삼성 엔지니어링 있고요. 최근에 반등세가 매우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24,55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1.24% 강세 출발 예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하나생명이 있습니다. 보험 관련주들 요즘에 좀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지만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생명도 오늘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솔루션 있습니다. 하나그룹도 요새 너무 좋죠. ESG에 대해서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좋네요. 추정치, 컨센서스 추정치는 매우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확대됐다. 전분기보다 확대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하지만 주가에는 아직 큰 영향이 없다. 동시효과 내용이 그냥 조용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 때문인데요. 이 매도세를 누가 받쳐주고 있느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다 받쳐주고 있다. 개인들이 연일 순매수로 시장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상당히 버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어제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원, 전년 대비해서는 YOY 대비해서는 186% 상승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시간의 상한가, 장 종료 후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상한가 가고 있네요. 가온미디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 AI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죠. IoT 서비스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일단 축하드리고요. 보유자는 대응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시효과가 시작을 했네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한번 동시효과 체결 강도가 좋은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 얼마 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화요일날 상장을 했었죠. 연이어 지금 따상이라는 표현을 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따상을 연이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있었죠.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 조용합니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가 최근에 조정 장세가 왔었는데 18,350원에 1.1% 상승 체결 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또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덱스터라는 종목인데요. VFX 사업을 가지고 있는 덱스터죠. 얼마 전에 이제 승리호나 예전에 이제 영화의 신과 함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픽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제가 5월 말에 추천드렸었고 10,000원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해 드렸었는데 결국에 12,000원 오버밸류까지 13,000원까지 갔다가 오고 나서 현재 오늘 체결 강도는 12,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메타버스로 빠졌었는데 오늘 코로나 델타 변이 4차 재확산 1,900명 가까이 확진자가 어제까지 나타났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3주 전에 랩디노믹스 관련돼가지고 오늘 이제 출발 당신의 계장 전략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이날 드렸었고요. 이날 상한가 가까이 갔었는데
어제도 11%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직 순환매가 빨라요.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해서 순환매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격 상승이 왔다가 조정 장세에 충분히 다시 오고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자, 이와 관련돼서 지인 매트릭스나 그죠? CJ나 이것도 SD 바이오센서 얼마 전에 상장한 SD 바이오센서도 진단 키트 주력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관련주들이 아직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동시효과 보니까 어때요? 2.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시젠도 한번 볼까요? 자, 시젠 0.42% 강박 수준. 그 다음 지인 매트릭스. 네, 지인 매트릭스 되게 조용합니다. 근데 주가는 조금 이제 241선 밑에 하회하다 보니까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항공 운수 업종들 한번 볼까요? 자, HMM이 최근에 3거래 연속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쵸? 그리고 페노션 한번 보겠습니다. 페노션도 1.6% 강보합 수준으로 상승 출발에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을 또 눈여겨볼 수가 있죠. 조정 장세 충분히 와 있는 만큼 메리트 있는 자리이긴 하나 실적이 잘 받쳐주는 기업은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가지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속 적자네요. 예, 지속 적자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국내 여행에 대한 그런 목마른 게 있죠. 예. 우리 실물 경제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요. 실제로 제주도에 많이 오가는 항공 거래량 항공 운송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또 1.2% 마이너스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티웨이 저가항공 LCC주들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를 매우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주항공도 같이 한번 볼까요? 제주항공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눈은 어디다 돌려야 된다? 이런 항공주들보다는 재택근무 업종에 한번 눈여겨보자. 더존비전이 있습니다. 자, 더존비전 우리 노란톡방에 어제 한참을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더존비전에 좀 물량을 많이 실으신 분이 실토를 하셨더라고요. 자, 근데 더존비전이 최근에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을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실적을 좋게 볼 수 있다. 더존비전 실적 추정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 흑자입니다. 지속 흑자에 잠정 추정치는 이렇게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더존 비전 1% 이상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서포트가 또 대표적인 우리 인기 종목이었었는데 작년에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네.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려야 되는데 아쉽게 시간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당신의 출발 개정 전략 추가적인 내용을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방 하단에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